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 고민하면서 신나게 노는 곳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확인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 사실을 기념을 하고 이것을 정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긋하게 코스피 파생 삼국지 분석을 해보고요. 이걸 바탕으로 시장 대응 전략을 고민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순서를 바꾸어서 일단 파생 전선 시찰부터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외국인들 포지션 눈으로 확인 바랍니다. 1월 만기인 1월 13일 하락 종가가 392.5였는데 요날부터 4일간 무려 2조 7천억 원어치 선물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4거래일 후에 380.65까지 이렇게 폭락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1월 24일경 다시 추가 매도 공세를 펼쳐서 2일 연속 1조 4천억 원대 추가 매도했습니다. 이때는 현물도 왕창 갖다 던져버렸죠. 그래서 지수 376에서 361로 추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지수 저점 347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지난주 4일 종가가 366, 좀 오른 것 같지만 찔끔 반등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기술적 반등 찔끔한 겁니다. 외국인은 선물 숏 포지션에서 아직도 대박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익 실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매도 잔량이 5조 원대에서 오히려 조금씩 늘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 벌써 1월 중순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숏 포지션 저거 3월 만기에 그대로 결제시킬 가능성을 주목을 한다고 그렇게 1월 중순부터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일단 이 견해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둘러 결제할 이유가, 청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3월 만기에 그냥 결제시켜버리는 게 진짜 프로 선수답죠. 시장이 의미 있는 반등을 지속하려면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풀고 선물 매수에 나서야 하는데 이것은 3월 만기 이후 6월 시장 판세 분석을 해야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들의 이익은 개인과 금융투자의 손실로 나누어서 지금 부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피박살 나고 있겠죠. 2월 옵션 시장의 전략 무기는 외국인들의 풋옵션 대규모 매수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략 무기입니다. 19일 날 445억 원 순매수하면서 하락 종가가 378이었죠. 이거 코스피 200 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선물, 코스피 200 선물. 연휴 전에 지수 저점인 27일 그때 비교적 대규모 106억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봤는데 결국 제가 보기에는 저희 분석은 이렇습니다. 당시 외가격 풋을 대규모 매도했을 가능성을 주목을 하고요. 만기를 앞두고 5일 연휴 시간가치 감소라는 요거 일종의 이삭 줍는 건데 요거까지 노렸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또랑치고 가지 잡은 격이 아닌가. 외국인은 그 당시 콜도 추가 매도한 거 보면은 요게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파생 삼국지에서 분석한 그 시나리오대로 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2월 3일 연휴 후에 첫 거래일 때 미국 시장이 연휴 내내 4일 동안 크게 반등했기 때문에 외국인들 대응이 상당히 궁금한 상태였죠. 근데 선물은 장중에 매수로 대응하는 듯 하다가 종가에는 결국 총 매도 잔량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그동안 분석한 것과 비교적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옵션에서 외인들이 매도한 콜은 사실상 이제 0이 돼버려서 매도 금액 그대로 이익이 된 상태죠. 콜을 매수한 세력은 콜에서 전부 죽었다는 겁니다. 연휴 직전 28일 지수 저점 부근에서 콜을 매수를 해줬는데 요게 28일, 3일, 4일 요 구간에서 지금 이익이 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또랑치고 까제까지 잡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2월 파생 삼국지 전략무기 풋을 보면은 3일 날 313억 원을 드디어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매수해서 왕창 이익이 나고 있었는데 이제 지수가 급 반등을 하니까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이익 실현한 거 아닌가? 연휴 4거래일 미국 시장 크게 반등한 거 고려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상당량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결국 풋에서 아직은 금융 투자가 죽지 않고 숨은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휴 지나고 금융 투자가 파산하는 거 아닌가 검토를 했었는데 그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아래에서 곧 설명을 하겠습니다. 금투는 연휴 2일간 반등 국면에서 선물 매수한 거고 평가 손실 중 일부 평가를 많이 한 것 같고요. 네. 한 거 한번 보십시오. 380, 70 이럴 때 죽 자고 사던 것을 지금 350, 60 이럴 때에서 이제 팔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만 연휴 전에 풋 추가 매도한 거 이걸 저는 매우 위험하게 봤는데 지금도 평가는 동일합니다. 매우 위험한 전략이었다고 지금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운이 매우 좋아서 여기서 푼 돈은 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왕창 까먹은 거 일부 만회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약 연휴 중 미국 시장이 추가 하락했다면 금투는 그대로 파산 났을 겁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도박을 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금융투자 전략을 저거 따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운이 좋았을 뿐이고요. 저 따위로 하면은 멀지 않아 초상 치를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일단 기사 회생한 상태이고요. 이제부터 목요일까지가 진검승부라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장의 펀더멘탈을 보겠습니다. 4일 발표된 1일 고용보고서 사진 보시면 better than expected입니다. 매우 좋게 나왔죠. 예상보다 너무 좋게 나와서 고용 서프라이즈라고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고용 서프라이즈. 그 전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도 예상보다 매우 좋게 나왔죠. 2주 연속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동시에 보는 고용시장 분석 중에 하나가 채용자 공고 난 거, 잡 오프닝, 또 레이버 턴오버 이런 거. 이 지수도 매우 좋게 나왔었죠. 지난번 영상에서 봤습니다. 이런 것들 지금까지 시장 분석할 때는 매우 강력한 호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기보다는 악재로 평가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죠. 미국 연준의 경기 판단이 옳았다. 즉 고용시장은 견고하다. 치솟는 물가 되돌리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순위다. 지금부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긴축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이터를 쭉 봐서 물가가 진정되는 모습이 안 보이면 금융긴축 더 강하게 진행할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 놓고 이제 긴축의 칼을 휘두를 수 있게 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물가 관련 지표를 이제 자세히 일단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물가 상승이 진정되는 징조도 있고요. 가속되는 징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되는 징조, 일종의 주식시장 상승을 바라는 입장에서 보면 호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진 보시면은 미국과 유로존 소매 판매 지난 한두 달 전월비 감소하는 모습 분명합니다. 이전의 소비 폭증 추세가 진정된 것은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와 같이 염두에 둬야 할 게 미국 도매 재고, 소매 재고 전부 다 과거 평균보다도 현저히 높은 상태에 지금 창고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소비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물가 상승은 진정된다고 봐야겠죠. 앞으로. 그 다음에 그전에 한번 봤는데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 자동차 신규 등록 급감을 했습니다. 급감을 했습니다. 팬데믹 이전보다도 오히려 살짝 감소한 그런 상황인 것으로 평가되고요. 사진 보시면은 미국도 자동차 판매량 감소 추세 분명합니다. 다만 트럭 판매량 매우 견조한데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가 양호하다는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럭 수요라는 것은 파생 수요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상하이 컨테이너선 그 운임지수 하락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 이거 지속적으로 주구장창 하락할지 이걸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한번 폭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경기 확장세는 경기가 지금 크게 이렇게 수축하는 걸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작년 하반기처럼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경기는 분명히 좀 둔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 확장세가. 그러니까 수요도 둔화된다는 겁니다. 수요 둔화된다고요. 그런데 컨테이너선 공급은 작년 하반기에 그냥 왕창 늘려놨습니다. 근데 이 컨테이너선 이런 그 거대한 그 배들은 부동산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성격이 있어서 그 마음대로 그 공급 탄력성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크질 않습니다. 이거 지금 고정비 왕창 투자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MO 탄소 규제 계속 준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 계속 건조를 해줘야 합니다. 이게 전부 그 선사들 경영 압박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운임 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런 거 전부 다 그 물가 하락, 물가 진정되는 그런 징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는 건데 오히려 그 물가 상승이 가속될 징조는 지금 유가 아니겠습니까? WTI가 어제 92불을 찍더라고요. 와. 92불을 이상 팍 찍었다가 지금 그 92불 밑에서 이제 이렇게 마감돼서 이게 되는데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100불이 바로 저 앞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참 엄청 올랐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물가 상승 플러스 유가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야 되니까 물가 상승 플러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에너지 가격은 올라가는 추세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시대에 관련해서 에너지 가격은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둘러싼 그 지정학적 리스크 반영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야겠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이것도 한번 보면은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재료 그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런 금속료 가격 계속 강세입니다. 이거 상당히 정말 걱정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전기차 요즘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저는 전기차는 친환경차가 아니라고 지금 오랜 그 고민 끝에 그런 결론을 내린 입장인데 그래서 보조금 중단하고 환경 부담금을 갖다 매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입장이 정리가 되었는데 어쨌든 지금 대세는 그 기름차보다는 그 전기차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 다른 원자재는 지금 등락에 갈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의미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한 건 이겁니다. 석탄 가격 고공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탄소 중립 정책의 최대의 피해가 되는 분야가 석탄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요 줄어들 것이 분명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전번에 한번 폭락했다가 그냥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다시 지금 급등한 이런 상황입니다. 전 고점 바로 밑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탈석탄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기 때문 아닐지 아주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은 저는 반드시 추구한다, 성공시켜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탈석탄 정책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탄 관련 설비를 가스를 쓰겠다면 가스 관련 설비로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시에 대규모 시설 투자를 왕창 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석탄이건 가스건 이게 전부 다 이제 원재료 비용이 될 텐데 에너지 비용이 될 텐데 투입되는 에너지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석탄 발전소나 이런 데서 본격적으로 제철소나 석탄 발전 이런 데서 본격적으로 지금 탈석탄 정책을 집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여전히 석탄 수요는 높다는 거죠. 석탄 수요가 높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에너지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농산물 분야는 이쪽 체크하면 이게 등락이 엇갈려서 특이한 아직은
지금 높은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보이고요. 이 말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것이 추가로 그 물가의 추가적인 상승에 기여할 가능성은 낮지 않은가 이렇다는 의미입니다. 예. 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30년 모기지 금리 지난주에도 급등세 지속했습니다. 예. 이거는 향후 주택시장 경기 판단 이제 기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주목되고요. 예. 이번 주 수요일도 이제 주목을 해야 합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드디어 이제 1.9를 상향 돌파했는데 금리 상승은 이거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수익률 이렇게 1.9 돌파했다. 모기지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추가로 인플레이션 진행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징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해서 2% 그냥 돌파해버리고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플레가 엄청 빠른 속도로 팍 늘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러나 꾸준하게 인플레이션은 진행될 거다. 이렇게 암시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국 시장 목요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끝내기 전략, 옵션 만기 주간에 끝내기 전략을 어떻게 할지 이걸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한국 시장 목요일까지는 미국 시장에서 빅데이터 발표는 지금 없는 상태죠. 그렇다면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 미국의 금융 긴축에 대한 각종 뭐 발언들, 아니면 분석 기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과연 시장이 듣기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예, 그래서 시장을 올릴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또 세상 만사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러시아가 방아쇠를 당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한들 방아쇠를 안 당긴다고 한들 이게 안 돌릴 일을 견인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만약에 당긴다면 시장은 일단 요동을 치겠죠. 중공은 일단 올림픽 기간 동안은 물밑에서 잠잠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난번 그 영상에서도 한번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 러시아의 약한 고리라는 말씀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그 유가가 이렇게 높이 치솟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러시아도 싫지 않겠죠. 가스값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니까 러시아는 팔아먹을 게 가스하고 기름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러시아도 싫지 않을 테고 사실은 미국도 싫지는 않을 겁니다. 예, 미국도 천연가스 엄청 팔아먹으니까요. 그렇다고 여기에 뭐 다른 어떤 뭐 업무슬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 하여튼 지금 문제를 야기한 사람은 러시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가 방아쇠를 당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빨리 끝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교착 상태에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것이 시장에 호재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이 기술적 반등, 이제 그 나스닥하고 다우지수 그래프 한번 보시면 지난 주말 금요일 종가죠. 자, 엄청 오른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지난달 금요일부터 한 우리 연휴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이 폭등한 것 같지만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 찔끔 반등입니다. 예, 그것도 장중에 아주 극심한 롤러코스터를 수차례 반복을 한 결과입니다. 아마 그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정말로 그 토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예, 찔끔 반등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기술적 반등 이어갈 가능성 좀 낮지 않을까. 포인트는 지금 그러니까 어닝 시즌인데, 기업들 어닝 시즌인데, 굵직한 회사도 거의 좀 끝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리고 어닝 시즌도 예전과 많이 달랐던 것은, 그러니까 여기도 어닝이 막 극심한 특히 기술주에서 롤러코스터가 극심했다는 거. 어떤 대표 선수 하나가 이익이 좀 좋게 나오면은, 알파벳 좋게 나오면은 시장 전체가 확 올라갔다가 또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그게 별로 이제 실적이 나쁘니까 또 완전히 깔아앉아버리고 과거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의미 있는 그런 어닝 발표 대략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기술적 반등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이어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는 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그 관찰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2월 코어 PCE 물가지수 요거 발표되기까지 2월 마지막 주 장타는 그대로 묵혀두고 단타 노래할 가능성이 저는 주목이 됩니다. 장타를 그대로 묵혀둔다는 것은 한국 시장에서 선물 매도 포지션 왕창 걸어놓은 거 그거 그대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항 중에 오르면 패대기 치고 내리면 사는 척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일단 가장 크게 보고 주목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틀릴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워낙 그 변수가 많기 때문이죠. 이번 주에 과연 이제 어떨 것인가? 이제 끝내기 전략이죠. 2월 옵션 끝내는 전략인데, 자, 이런 그 기본적인 좀 전에 얘기한 그런 기본적인 패턴에서 오르면 콜 추가 매도 해버리고 내리면 풋 외가격 신규 매도할 가능성, 요게 저는 가장 그 주목이 됩니다. 지수는 의미 있는 반등세 보이기 힘들 것 같고요. 이익이 나 있는 풋 매수 포지션, 요거 이익 실현하는 방법이 말이죠. 지금 외국인들 아직도 풋 매수 포지션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합성 선물 대규모 매도 상태입니다. 여기서 콜은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저거 내버려 두면 만기에 그냥 현금 입금 되니까 내버려 두면 되고, 콜 매도한 거는 풋 매수한 거를 이익 실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풋 매수한 그 포지션을 청산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하수들이 주로 하는 거죠. 그대로 둬버리고요. 외가격 풋을 매도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고수들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가 맞을지는 시장을 두고 관찰을 해야 합니다. 삼성중공업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략 한 5년간 이렇게 요 놈이 최고의 종목 아닐까 해서 가격이 추가로 하락하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추가 매수로 지금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순 이후에 2주가량 공매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300만 주가량 증가했고요. 이 중에 100만 주가량이 27일 날 실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28일부터 3일 연속 비교적 크게 상승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같은 기간에 신용거래는 대략 160만 주 감소를 했고요. 이렇습니다. 근데 신용거래 감소한 것 중에 상당수는 아마 반대매매 당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라는 거, 이것도 시장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따라서 뒷북치는 세력이라는 게 지금 다시 확인된 거 아니냐. 놀랍지 않고 당연한 사실인데 지금 다시 확인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자금력이 튼튼하니까 마음 놓고 이제 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중공업 관련해서 유가가 높고 달러 강세를 보인다는 것, 즉 원화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 이거는 전부 삼성중공업에게 상당한 호재로 작용합니다. 고유가로 대박을 누리는 세력들이 삼성중공업의 고객들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 고객들한테 물건값을 달러로 받아갖고 비용 지출할 때는 원화로 지불하기 때문에 호재라는 겁니다. 고유가 달러 강세 다 삼성중공업에게 호재이고요. 조선산업에게 다 호재겠죠. 원재료비 중에 주요 품목인 후판가격 협상하는 문제, 이것도 작년 하반기 협상 당시보다 철광석, 강철값 전부 크게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선 3사 입장에서는 후판가격 하락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후판가격 협상 국면이 최소한 악재는 아닐 거고요. 이렇게 보고, 하여튼 이런 분석보다는 지금 애타게 기다리는 게 수주 소식 또는 드릴십 팔았다 이런 소식인데, 이게 안 꼽니다. 딴 거 다 필요 없고. 근데 희소식은요, 그 가운데 희소식은 대우조선 최근에 수주한 LNGC, 이게 한 척당 2,625억 원, 드디어 2,600억 원 돌파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초 영상에서
이거 2,700억 돌파하고 연말에 3천억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미 그 전망을 해놓고 있고요. 그걸 주목을 하고 있는데 와 2월 달에 2월 초에 1월 말에 이렇게 벌써 2,60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거 2천억 돌파한 지가 작년 어느 날입니다. 이렇게 물론 이 2,625억의 환율 상승 효과도 있겠지만 어떤 지금 2,600억 돌파했다는 거 매우 고무적이라고 보이고요. 신조 가격은 새로 배 만드는 가격 그거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이 데이터로 확인된 거 아닐까 이렇게 그 희소식이라는 거 정리를 하고요. 만약에 삼성중공업 아직 수주고 마수 못하고 있는데 2월 중에 수주 공시 날 확률이 만약에 1이라면은 그러면은 오늘 7일 날 수주 공시 날 확률은 16분의 1, 내일 화요일 날 확률은 15분의 1, 모레는 14분의 1 이렇게 수주 공시 날 확률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기다리는 재미를 누리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